네, 안녕하십니까. 뭐 박수까지 치실 필요 없습니다.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행정법 강의를 하고 있는 이상현이라고 합니다. 네, 일단 반가우신 거죠? 아닌가요? 예, 반가우신 척이라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오늘 우리가 행정법 처음 하는 시간이니까 이제 기본 이론 첫 시간인데, 여러분 앞으로 행정법이라는 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 행정법을 어떻게 공부할 것이며, 이 행정법이 공무원 시험에서 왜 중요한가, 이런 것들을 설명드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첫 시간은 오리엔테이션을 잡았습니다. 그럼 일단 제 소개를 먼저 말씀드리면은, 저는 이상현이라고 합니다. 아시죠? 처음 들으셨어요? 자, 그러면 저는 묻겠습니다. 제가 지금 행정법 하는 겁니까? 행정학을 하는 겁니까? 자신이 없어요? 행정법, 행정학. 행정법이죠. 행정법이라고 하는 학문하고 행정학이라고 하는 학문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아시죠? 그죠? 행정학이란 건 뭐냐면은 국가 경영이야, 경영. 그럼 경영학이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뭐죠? 경제성, 효율성. 이런 게 중요한 거지. 어떻게 하면 국민들을 잘 이렇게 요리를 할 것인가? 이런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법학이란 것은 안정성. 법대로 해. 이거라고 아시겠죠? 야, 왔다리 갔다리 하지 마. 그냥 법대로 해. 이거라고 아시겠죠? 그래서 행정법이랑 행정학이란 학문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저는 법학과를 출신, 법학과를 나와가지고 지금 강의를 하는 중이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제가 지금 행정법을 전문으로 하는 강사다, 겸업으로 하는 거다. 부업으로. 시간제 알바. 저는 지금 전문 강사입니다. 알겠죠? 이게 제 밥벌이입니다. 다른 걸 못합니다. 알겠죠? 본업이 따로 있으신 분들은 뭡니까? 본업이 중요할까? 이게 중요할까? 본업이 중요하겠죠? 그럼 이거는 결국 시간제 알바밖에 안 된다는 거지. 그걸 감안해 주시고. 그래서 저는 과거에 이제 사법고시부터 강의 시작해서 2차 강의입니다. 2차 강의. 그래서 행정고시도 강의하고 쭉 하다가 지금은 노량진에서 공무원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여러 가지 강의 경력이 있죠. 그죠? 이게 한 15년 경력인데, 사법고시까지 치면은 한 20년 경력이 되는 것이고, 지금 공무원 강의하면 한 15년 가야 됩니다. 겠죠? 그래서 꽤 오랫동안 강의했는데, 이 한때는 참 잘 나갔습니다. 제가. 왠지 아시죠? 모르십니까? 행정법이 필수였거든. 거의 필수였었어. 그래서 국영사 뭐 이렇게 국어 영어 필수 과목의 거의 90%가 다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 지금은 뭡니까? 선택 과목이 돼 있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시대가 확 바뀌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우리가 지금 행정법을 한단 말이죠. 행정법을. 그럼 일단 여러분 행정공무원 할 거죠? 지금 혹시 경찰 되려고 오신 분 없죠? 누구? 손 들어봐. 경찰 되려고 오신 분 없죠? 그죠? 요즘 경찰이 아니란 말이야? 행정공무원이란 말이야? 그럼 뭘 알아야 되느냐? 행정법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럼 먼저 행정이 뭘까 이거지. 행정이 뭘까?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이 앞으로 할 업무가 행정이라고. 그렇죠? 모르셔? 여러분이 앞으로 할 행정이 여러분의 업무라고. 업무 아시겠죠? 그럼 행정이라 자, 첫째, 이런 거 행정입니까? 국가가 하는 일 중에서 시장이 영업을 정지한다, 과태료 부과한다, 세금을 부과한다, 이런 게 행정이다 아니다? 행정이죠. 그래서 직렬이 있잖아. 세무직렬, 검찰직렬, 교육행정, 일반행정, 군대행정. 군대행정은 다른 말로 이제 뭐라고 하죠? 그렇죠. 군무원. 그렇게 되는 거잖아. 그죠? 다 행정이라고. 이런 것들이 행정입니다. 그러면 이건 뭐야? 영업을 정지할 때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죠? 야, 내가 공무원이야 이제. 내가 공무원이야. 너 죽었어 이제. 너 영업 정지야. 됩니까?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영업을 언제 정지할 수 있다. 각종 기준을 만들겠죠. 국회의원들이 기준을 만듭니다. 법률로. 그것도 행정입니까? 그건 아니죠. 그건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입법이라고 하는 거지. 국가 작용은 3등분 되는 거죠. 뭐가 있습니까? 그렇지. 입법, 행정, 사법이 있죠. 그 중에서 이건 입법이 되는 거죠. 그러면 탈락. 그러면 판사가 여러분이 한 영업 정지에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거야. 여러분 일을 잘했나 못했나 감시를 하는 거지. 그런 일은 뭐다? 행정이 아니다. 그건 행정 아니죠? 뭡니까? 그렇죠. 사법 중에서 이거죠. 사법. 그죠? 사법이라서 탈락. 1번이 행정입니다. 그럼 이건 뭘까? 여러분 들어올 때 수강 신청했잖아요. 그죠? 수강 신청. 그랬을 때 학원 직원이 수강 신청을 받아줘. 그리고 이게 자료를 준비해줘. 그죠? 이게 분주하죠. 그죠? 근데 분주해야 되는데 전혀 분주하지 않더라. 그래서 이런 자료를 미리 준비하고 다 해야 되는 건데, 이런 정리하는 것들을 행정이라 한다 안 한다? 자, 거수. 행정이라 한다. 이것도 행정이다. 아니다. 관심 없다? 관심을 가져야 돼. 아시겠죠?
요 4번은 행정이다 아니다? 행정은 맞습니다. 행정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배울 행정은 아닙니다. 우리가 배울 것은 뭐다? 국가가 하는 일을 배우는 거지. 요거는 그러니까 행정은 행정인데 사행정이라는 거야. 개인사. 그죠? 이거는 개인사. 우리가 할 업무는 이거죠. 공이라 하면 앞으로 이런 거지. 국가 관여되어 있는 거야. 국가가 끼어 있는 거. 우리가 할 공부는 이거지. 요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이것도 행정은 행정이지. 그러니까 학원 행정, 병원 행정 이런 거 있죠. 그죠? 그런 것들이 행정이야. 요즘 비가 되게 많이 오죠. 그죠? 장마도 많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뭐가 있죠? 도로에 구멍이 나 있어. 그걸 뭐라고 그래? 포트홀이라고 하네. 포트홀이라고. 도로에 구멍이 난 거. 이런 거 면접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포트홀. 길 가다가 작은 구멍이 생기는 거야. 더 커진 뭐죠? 뻥 뚫리면은. 그렇죠. 싱크홀. 완전히 가라앉는 거야. 그죠? 그죠? 제일 무서운 거지. 근데 포트홀 같은 것들은 일상적으로 흔히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죠? 그럼 이런 걸 발견하면은 누가 고쳐야 되는 거지? 개인이 고칩니까? 아니면 국가가 고칩니까? 국가가 고치는 거지. 그걸 누가 감시해야 돼? 여러분이지 앞으로. 앞으로 여러분이 길 가다가 이게 뭐야? 구멍 났네? 그럼 빨리 전화해가지고 도로공사 아니면 관리청에다가 연락해가지고 빨리 고치라고 해주고 그런 업무를 담당하는 것도 있죠. 그죠? 그런 겁니다. 여러분 공무원 되시면 구청이나 시청 들어가시면은 그 안에 여러 가지 직책이 나눠져 있어. 도로 관리 업무 그래가지고 누구 그리고 과태료 공원 불법 주차 과태료 누구 제일 힘든 일이 뭔지 아십니까? 트럭에다가 이 과적 차량 있죠. 짐을 많이 싣고 다니는 차량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적 차량 단속 이런 거 요게 제일 힘들어. 요건 과태료 때리면 그분이 찾아오셔가지고 누구야 나한테 과태료 때리면 나와 이런다니까 지금. 아시겠죠? 그럴 때 여러분 잘 싸워야 되겠죠. 그죠? 잘 싸워야 돼. 이걸 무마시켜야 돼. 잘 무마시켜야지. 누구야 나와 그랬더니 뭐라고 내가 나왔다 어쩔래? 붙어볼래? 우리 격투기를 배워야 되는 거야? 공무원은 뭐 그런 게 아니라고 아시겠죠? 오면 무슨 일이십니까? 친절하게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 친절하지 않으면 징계받는다 맞는다? 징계받습니다. 친절하지 않으면 왜? 국가 공무원 법이라는 곳에서 공무원들은 친절 의무가 있다고 돼 있거든요. 그걸 위반하면은 징계 사유가 됩니다. 법을 위반한 거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름 받더라도 뭔가 항상 웃으면서 무슨 일이십니까? 네네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잘 무마시키는 게 중요하고 여러 가지 그런 업무들이 다 나눠져 있습니다. 아시죠? 앞으로 이런 다양한 일을 갖다가 하는 것이 바로 공무원이다. 아시겠죠? 그런 일들이 바로 행정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럼 이걸 할 때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죠? 다 기준이 있지. 일할 때 이런 공무원 돼가지고 일을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모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 이름 아까 그런 분이 오시면 어떻게 해야 돼? 막 치고받아? 아니 어떻게 돼? 그 일하는 방법이 나와 있다는 거지. 그게 바로 행정에 관한 법입니다. 법이라는 것은 기준이거든요. 법이라는 게 이런 거라고. 한자로 표현하면 삼수변에 갈 거죠. 물이 간단 말이야. 물은 어디로 가?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위에서 아래로. 이건 당연한 거죠. 지극히 당연한 거야. 그럼 법이란 뭐다? 당연한 겁니다. 지극히 당연한 상식이야, 상식. 그 상식을 압축한 게 뭐다? 법이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공무원이 일할 때 당연한 공무원은 상식적으로 일을 해야 되겠죠. 그죠? 뭘 상식하게 일하면 안 되겠죠. 그죠? 공무원은 상식적으로 일해야 돼. 그 상식이 뭐냐? 행정에 관한 상식이라고. 행정법. 그렇다면 이건 뭘까? 자, 국가의 활동이 있죠. 국가의 활동, 국민의 기본권. 국가의 활동, 공적인 일. 최소한의 기준은 뭐다? 그렇죠. 헌법.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것은 뭐다? 행정법. 헌법하고 다릅니다. 이거는 최소한의 기준이에요. 최소한의 기준. 기본 뼈대를 만드는 거라고. 별로 설명할 내용이 없어. 왜? 간단하거든. 모든 국민은 직업의 자유를 가진다. 지금 못 알아듣는 사람. 모든 국민은 생명의 자유를 가진다.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죠? 그 한 줄밖에 없어. 그래서 헌법 자체는 짧아. 아시겠죠? 간단하게 한 문장에 그냥 일형식 문장 아시겠죠? 간단하게 나 있다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있다. 국무총리가 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을 어떻게 하는 거죠? 이런 구체적 기준은
법률이라고 법률. 헌법을 토대로 해서. 그렇다면 이건 뭐죠? 개인 간에 거래할 때 따라야 하는 기준은 거래법이지. 거래법, 계약법. 이건 민법이라고 민간인끼리 아시죠? 이거는 민간인끼리의 관한 법으로서 민법을 말합니다. 그럼 이건 뭘까? 사람 죽이거나 훔치거나 이런 사람들 그것이 범죄다. 죄와 벌을 규정한 것은 형법이죠. 형법. 그죠? 그러면 공무원이 법을 집행할 때 따라야 하는 기준은 이게 행정법이죠. 아시겠죠? 어차피 남은 게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게 답이겠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객관식 할 때 중요한 겁니다. 알겠죠? 답이 아니면 나머지 답은 뭐야? 4번이야 그냥.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공무원이 법을 집행할 때 따라야 하는 기준이다 입니다. 아시겠죠? 집행할 때. 입법할 때 아니고 사법할 때 아니고 아시겠죠? 그게 우리 행정법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렇다면 행정공무원 여러분 지금 하려고 하는 게 회사 취직하는 게 아니죠? 행정공무원이라고 해서 국가 업무를 담당하는 겁니다. 그럼 공무원이라는 게 과연 전문직입니까? 알바입니까? 이거 상식 아닙니까? 전문직이죠, 그죠? 그럼 뭘 알아야 되지? 그냥 초등학생, 고등학생 대충 기본 지식만 있으면 되나? 아니죠, 그죠? 전문 지식이 필요한 거라고. 그 전문 지식이 뭐다? 방금 이야기했던 행정법이라고요. 공무원이 일할 때 따라야 하는 기준인 거죠, 그죠? 또 그리고 여러분 조직을 알아야 돼, 조직을 갖다가. 그런 것들 이야기하는 게 행정학이라고요. 직렬이 뭔지, 여러분 업무가 뭔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게 행정학이고, 그럴 때 사고 치면 안 됩니다. 법대로 하십시오. 알려주는 게 뭐다? 행정법이라고 하시겠죠. 그래서 일을 잘못하면 징계받지만 법을 어기면 공무원이 법을 어기면 감옥 갑니다. 그럼 더 중요한 게 뭐다? 행정법 아시겠죠? 행정학보다 더 중요한 게 행정법이야 사실 아시겠죠? 공무원 시험에서 필수 과목은 뭐다? 행정법인 거야. 그럼 행정이라는 게 국가 업무 중에서 몇 프로일까? 10%, 20%, 50%. 행정 업무가 국가 활동 중에서 50%? 50%다? 위다 아래다? 60%? 70%? 80%입니다. 국가 활동 중에서 국회의원이 법을 만드는 거 있죠? 판사가 재판하는 게 있죠? 그 나머지 국가 활동은 다 뭡니까? 그게 여러분 할 일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할 일. 그래서 그런 시험도 있죠. 법원 행정직. 들어봤습니까? 법원 행정직. 법원에서는 판사들이 재판하죠. 업무가. 첫째가 재판하는 거지. 그럼 재판만 합니까? 그럼 자료 누가 갖다 줘? 질서정리 누가 해? 그리고 판사 그러잖아. 저기 경위 저기 뒤에 저 흔드는 사람 내보내 빨리. 이런 거 하죠. 그럼 막 뛰어가서 잡고 내보낸 사람 누구야? 판사가 해? 옆에 있는 막내 판사가 야 새끼 판사야 가 뛰어 그러진 않잖아. 그죠? 그러니까 판사들은 가만히 있는 거야. 이렇게 가만히 있고 경위 내보내세요. 딱 그러면 막 뛰어가는 사람이 있어. 그게 누구다? 행정공무원이야. 법원 소속이지만 행정공무원이야. 아시겠죠? 그래 법원에서 뭘 한다? 요걸 한다고 요거를. 실질적으로 국회의원이 법을 만드는 거, 판사가 재판하는 거 뺀 나머지는 뭐다? 몽땅 행정 업무라고요. 그 삼권 분립상 이렇게 돼 있지만 입법부 안에서도 뭐가 있다? 행정 업무가 있다고요. 법원에서도 행정 업무가 있고. 그래서 법원 행정, 입법 고시, 그죠? 법원 고시, 법원 행정 고시 있죠? 5급, 7급, 9급 딱 뽑잖아 다. 국회 8급 들어봤죠? 국회 8급 시험 뭐야? 국회의원 뽑는 겁니까? 야, 국회의원을 시험 치서 뽑으면은 인성시험 보고 이러면은 지금 국회의원들은 더 이상 말하지 말고. 자, 그래서 국회 8급이란 이걸 말한 거야. 이걸 이해하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국가 업무 중에서 거의 80%가 행정 업무입니다. 행정 업무. 지금 뭐 참 아무런 역사인데 대법원이 재판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생긴다 이랬죠. 재판 거래했다는 의혹이 생긴다. 그죠? 그게 어디의 문건이다. 어디의 문건에서 법원 행정처 문건에서. 법원 행정처 문건 신문 안 보십니까? 이런 거 다 시사적인 문제로 면접에 나오는 거야. 여러분 인터넷에 맨날 말만 보지 마. 자꾸 이상한 거 보지 마시고 그럼 좀 찾아봐. 찾아보고 이상한 단어가 있으면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그게 뭘까도 생각해 좀 해보시고 알겠죠? 그죠? 법원 행정처면
이 중요한 건데 법원 행정처라는 말이 있고 이건 그러면 법원입니까? 행정부입니까? 자, 법원이다. 쌍 붙여야지. 법원이다. 행정부다. 법원입니다. 다들 행정부로 손드시는데 법원에 있는 거예요. 법원에 있는 거. 방금 말했지 않습니까? 법원에서 행정 업무를 담당하라고 만든 기구가 있어. 그게 뭐다? 이름이 처라고 하는 거라고. 처. 법원에 있는데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곳이라고. 곳처. 아시겠죠? 거기에 대장이 누구야? 법원 행정처장이라고 하는 거지. 법원 행정처. 처에 있는 장이라고요. 아시겠죠? 여기서 여러 가지 법원의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거지. 그죠? 뭐 재판을 거래할 것인가 말 것인가라든지 여러 가지 막 짜겠지. 그지? 기획도 짜고 계획도 짜고. 물론 아직까지 혐의지만 제발 혐의에 그치길 바라는데 이게 혐의가 아니면 다시 한번 촛불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아시겠죠? 문제가 심각해. 그래서 그 일을 지금 저지른 곳이 여기란 겁니다. 아시겠죠? 재판은 절대 영역인데 불구하고 행정처 입김에 따라 가지고 재판이 받겠다는 거잖아 지금. 그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그죠? 그 일을 저지른 곳이 어디다? 법원 행정처다. 이 정도는 알아야 나중에 뭔가 집회할 때도 제대로 찾아가 주소를 갖다가 행정부 앞에 가서 이러고 있으면은 없다니까. 거기에는 법원을 가야지. 법원을. 그죠? 다들 따라오셔 그랬더니 다 절로 가고 있어. 아니 거기가 아니라니까. 일로 오라니까. 일로. 법원에 있습니다. 알겠죠? 법원에 있는 행정처야. 자, 이런 게 시험 문제지 이제. 그럼 법제처는 어디 있어? 법제처는 어디 있어? 행정부다, 법원이다, 입법부다. 법제처, 법을 제정하는 곳이다. 입법부입니까? 행정부입니까? 자, 또 싸움 붙여야지. 입법부다. 입법부다. 오케이. 행정부다. 오케이. 사법부다. 사법부는 없네. 눈치가 빠른데? 그래, 사법부 하나 있었으니까. 분명히 사법부는 아니겠지? 그죠? 요거는 사법부지만 입법부가 아니라 행정부입니다. 대통령 밑에 누가 있죠? 국무총리가 있죠? 그 속에 있는 직속기관이야. 법제처. 법제처. 아시겠죠? 법을 만드는 곳은 국회지만 만들고 그걸 정리하고 하는 것은 정리하고 뭐 이렇게 공지하고 개정되면 또 고치고 이렇게 하는 거. 그 뭔가 그런 잡다한 일, 그죠? 쉽게 말하면 잡다한 일 갖다가 하는 게 행정 업무라고 하시겠죠? 그래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행정이라는 개념이 너무나도 다양해서 한마디로 정의가 잘 안 돼. 하도 많은 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빼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법 만드는 거, 재판하는 거 빼면 나머지 뭐다? 몽땅 행정, 모르면 행정. 모르면 행정 아시겠죠? 그런 거라고. 그래서 여기서 법을 정리하는 곳이고 여러분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곳이 어디죠? 몰라? 인사혁신처이죠. 어디 있다? 인사혁신처가 여기 있다고요 지금. 그죠? 인사혁신처. 그죠?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처라고 하는 기관들은 보통 총리 밑에. 아시겠죠? 총리 직속으로. 법제처장하고 법원 행정처장하고 글자가 다르죠. 그죠? 근데 글자를 보면은 다 나와 있잖아. 법원에 있다고. 뭐 한다고?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곳이라고요. 법원에서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곳이라고 하니까 당연히 법원 소속이라 나와 있는 거죠. 그죠? 답이 나와 있는데 자꾸 그걸 딴 데를 보시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법원 행정처장, 법제처장입니다. 자, 그러면 행정직 공무원은 법을 알아야 됩니까? 문법을 알아야 돼. 영어 문법, 국어 문법. 뭘 잘 알아야 되죠? 자신이 않습니까? 영어를 잘하면 공무원 잘하는 거야?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공무원 돼가지고 영어를 몇 마디 하겠어? 누가 찾아오면은 hello 이러시겠습니까? 아니잖아.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라고 공무원이란 거는. 그죠?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공무원이라고요. 80%가. 그럼 80%의 공무원들은 다 뭘 알아야 된다 기본적으로. 행정법 알아야지. 행정법을. 그죠? 그리고 지금 하는 것은 뭡니까? 행정법이라니까요. 지금 하는 것은 행정법이라니까요. 민법 같은 게 아니라니까요. 아까 개인 간의 거래관계 이런 게 아니라니까 지금. 행정법이라니까. 왜? 공무원이 일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공무원은 문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가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국가 일을 처리한다. 행정이죠. 행정에 관한 기준은 행정법이지. 민법을 몰라도 된다고. 헌법을 몰라도 돼 사실은. 헌법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럼 이상향이 중요합니까? 지금 우리 일하는데 당장 일해야 되는데 인간은 자유가 있고 언론의 자유가 있으며 이게 중요합니까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을 할 때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게 중요한 거죠. 그죠? 지금 당장 일할 때. 그럼 세무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무슨 법?
세법이죠. 그럼 세금 계산하려면은 계산 잘해야 되겠네? 그럼 또 필요한 게 뭐다? 회계학인 거지. 그럼 세무직을 하려면 뭘 알아야 된다? 세무공무원이라면 세법과 회계학을 안다가 기본 아닙니까? 이게 상식 아닙니까? 지금 뭐다? 선택 과목이라니까요. 참 웃기는 나라죠, 그죠? 이런 웃기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을 바꿀 거라고 지금 이야기 나오고 있죠, 그죠? 그래서 뭐 사과수, 고교 과목은 폐지한다는 것으로 거의 뭐 방향을 잡은 것 같고, 다음에 이제 언제 시작하느냐 때문에 발표를 지금 유예하고 있는 것 같고, 뭐 7급 시험은 이미 객관식에서 PSAT로 거의 바뀐다고 이제 곧 발표가 날 거라고 하고, 9급도 발표가 난다고 지금 이야기 나온 지가 3년째. 그래서 솔직한 이야기로 언제 발표할지는 발표가 나봐야 알겠습니다. 알겠죠? 그때는 진짜 곧 발표한다고 그러길래, 근데 곧 발표한다고 한 게 2016년입니다. 2016년. 믿었지. 근데 일이 터졌어. 뭐가 터졌죠? 촛불 집회가 터졌어. 갑자기 나라가 어지러지더니 그런 이야기 싹 돌아가 버렸어. 다 들어가 버리고. 그럼 2017년에 발표한다 그러길래 진짜 이제 발표하나 보다 했더니 아니 준비가 안 됐대. 드디어 이제 2018년. 원래는 2019년부터 다 바뀌게 되는 거였습니다. 내년부터. 행정부 필수로. 요때 발표해가지고 유예기간 2년 주고 하려고 했다고. 아시겠죠? 근데 촛불 집회가 일어나는 바람에 부득이 피해를 봤는데 괜찮습니다. 촛불 집회 때 좋은 거잖아. 저는 그래서 장담합니다. 알겠죠? 어차피 나라가 지금 깨끗해지는 과정이라면요. 그 정도야 뭐 저는 충분히 감사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좀 슬프다 근데. 자, 그래서 어쨌거나 이 발표는 한다고 나왔습니다. 발표는 한다고 나왔는데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언제 발표할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이제 믿음이 안 갑니다. 지금까지 계속 발표한다. 곧 발표한다. 곧 발표한다. 그것도 한두 번인 거지. 이제는 뭔가 발표 하나보다 이제 무감각해졌어. 알겠죠? 그래서 올해 하반기는 진짜 발표한다고 했는데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행정공무원이 일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은 행정법이다. 그래서 시험 제도도 앞으로 그렇게 바뀔 것이다. 여러분이 앞으로 공부하는 기간이 몇 년이다? 1년? 1년 만에 합격하시겠습니까? 그럼 좋지. 다들 그러잖아. 6개월 만에 합격. 자, 우리 솔직해집시다. 솔직히 해야 돼. 자, 100명이 있어. 상위 1%. 6개월 만에 돼. 상위 1%. 영어 잘해. 토익 990, 950 이상. 자, 토익 900 이상. 없습니까? 800 이상. 물론 들라고 해도 안 들겠지. 일부러 안 되나 혹시? 상위 1% 6개월 만에 된다. 되지 당연히. 안 되면 이상한 거지. 그럼 상위 10%. 상위 10%. 1년 안에 됩니다. 그럼 자, 가슴에 손 얹고 나는 학교 다닐 때 항상 반에서 100등 중에서 전교 100등 중에서 10등 안에 나가본 적이 없다. 내가 진짜 1등을 놓쳐본 적이 없다. 내가. 그러신 분. 저도 한 번도 못 해봤거든요. 진짜 그런 부러운 건데 아시겠죠? 타고난 거지 뭐 어떻게. 그죠? 1년 만에 됩니다. 그럼 상위 20% 안에 드는 사람은 요게 한 1년에서 한 2년 사이 됩니다. 이제 요게 보통 사람이죠. 그죠? 최소한 2년 됩니다. 제가 볼 때는 본인이 상위 1%나 10%가 아니라면. 물론 지금이라도 열심히 하면 안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당신은 죽어도 안 돼. 이건 없지. 열심히 하면 되겠지. 근데 열심히 하는 방법을 제가 오늘 지금 가르쳐 드릴 거거든요. 근데 안 해.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1%인 거야. 아시겠죠? 여러분 하루에 축구를 5시간 한다. 친구들 만나가지고 MT 가서 할 수 있다 없다. 하루 10시간 더 축구를 한다. 할 수 있다 없다. 까짓 어렵지 않지 뭐. 하루인데 뭐. 근데 매일 10분씩 축구를 매일 한다. 아침 7시에 일어나서. 그게 어려운 겁니다. 공부를 잘하는 방법은 그겁니다. 바로 아시겠죠? 매일 10분씩 정확한 시간에 10분 딱딱 하는 겁니다. 있죠? 그거를 못 지킨다는 거야 지금. 그걸 지키는 사람이 상위 1%라는 거야. 머리가 특별히 좋고 이런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 의지가 있는 사람. 그죠? 그 의지를 여러분이 키우신다면 가능합니다. 말씀드리고 그럼 좀 안타까운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안타까운 이야기를. 그럼 얘가 지금 붙어서 나갔고 얘들 붙어서 나가면 드디어 내 차례가 옵니까? 세상은 변화하죠. 또 새로운 사람이 상위 1%를 또 차지합니다. 그죠? 얘들은 공무원 시험에 관심이 없었다가 또 들어온 거야. 그죠? 그럼 여전히 뭡니까? 여전히 내 자리는 여기야. 현실인 거죠, 그죠? 현실입니다. 그걸 갖다가 현실 냉정하게 인식해야지. 이 현실을 제대로 안 바라보니까 뭡니까? 남들은 다 6개월 만에 된다는데 그런 사람이 누가 있냐고 지금. 1%밖에 안 되는데.
그럼 나는 6개월 만에 안 됐으니까 난 멍청한 건가? 1년 했는데 안 된다? 이거밖에 안 되네? 그럼 난 멍청한 건가?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원래 보통 사람이라니까 원래. 근데 그걸 갖다가 자꾸 기죽어 가지고 포기라는 거야. 아시겠죠?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포기라는 게.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앞으로 합격하시는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합격 요령. 관심 가시죠, 그죠? 자, 합격 요령 첫째. 정답을 죄송합니다. 너무 허탄한 질문을 하고 있는데 정답을 알아야 돼, 몰라야 돼? 당연히 정답을 알면 합격하는 거지 뭐. 정답을 알면 합격하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행정법이라는 과목은 정답을 미리 알려줍니다. 기울어지는 운동장량이야. 아시겠죠? 행정법은 미리 답을 알려주고 들어가는 거야. 답을 외우고 들어가는 거야. 가서 푸는 게 아니라. 왜? 우린 법이죠. 법은 법대로 하거든. 이걸 누가 만들었게? 제가 만들었습니까? 제가 만든 거 아닙니다. 우리 시험에 가장 중요한 게 판례인데 판결을 누가 한 겁니까? 그 판결이 옳든 아니든 간에 내가 한 거 아닙니다. 판사들이 한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보는 것은 판결문을 쓰는 겁니까? 아니면은 어제 그런 판결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겁니까? 그런 판결이 있었어. 객관적인 팩트죠, 팩트. 그게 객관식 시험이라고. 객관적으로 어제 그런 사실이 있었습니다를 묻는 거지. 그건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거든. 필수 과목 중에서 뭐하고 비슷하다? 팩트. 팩트 체크. 국사죠, 그렇죠. 국사랑 똑같은 거야. 국사가 쉽다 어렵다? 엄청 쉽지. 제일 쉬운 과목입니다, 이게. 근데 왜 점수가 안 나온다? 안 외우니까. 외워. 아시겠죠? 실학파, 독립운동사 외워야 되는데 안 외우잖아. 외웠는데 까먹잖아. 그래서 안 되는 거지. 아시겠죠? 그럼 안 까먹는 방법을 연구하는 거지. 근데 국사는 그래도 외우기만 하면 점수가 떨어지진 않습니다. 외운 거는. 시험장 갔더니 이게 답이었어? 그런 게 어딨어? 내 생각은 다른데. 이런 게 없어. 나는 왕건이 고리를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아. 나는 조선을 만든 게 왕건이라 생각해 라고 주장한다. 주장한들 이게 먹힙니까? 먹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이게 지금. 그게 법이라고요, 법. 아시겠죠? 미리 답을 알고 들어가는 거야. 판례를 바꾼다? 함부로 바꾸면 안 돼. 그럼 역사 왜곡이야. 판례라는 것도 그때 했던 역사거든요. 그런 판결이 있었어. 그렇게 들어보셨습니까? 간통죄. 배우자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간음하게 되면 범죄로 취급해서 감옥에 쳐넣는다. 그런 개인 간의 문제를 국가가 나서가지고 감옥에 쳐넣는다. 이게 올바른 일입니까? 그게 문제가 된 겁니다. 간통죄가 위헌이다 합헌이다. 위헌 알고 계시죠, 그죠? 법을 잘 모르시는 분도 신문을 봤잖아, 그죠? 간통죄 위헌이다. 야, 그러면 사람이 그러는 거야. 야, 이제 간통이 되겠네. 미친. 아니 간통이 적법이라는 게 아니고 죄로 한 게 위헌이라고요. 죄로 한 게, 범죄로 한 게. 간통이 잘했다는 게 아니야, 아시겠죠? 간통은 여전히 불법 행위지. 범죄는 아니고 불법이고 위법인 거지. 그러니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아시겠죠? 이혼의 규칙 사유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나 범죄가 되진 않는다고. 범죄가 감옥에 안 쳐넣는다고. 그 말을 오해하는 거지. 그래서 팩트. 그런데 간통을 갖다가 범죄를 하는 게 맞다 안 맞다? 그거야 나도 모르지. 우리가 시험 보는 건 뭐다? 그런 일이 있었다. 이걸 시험 봅니다. 그래 정답을 이미 알고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그게 중요한 것이고. 그다음 제가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자꾸 시험 문제를 풀면 된다. 아닙니다. 빨리 풀어야 합격해? 늦게 풀어야 합격해? 당연하죠. 빨리 풀어야지. 왜? 시간이 제한돼 있거든. 시간이 5과목이잖아. 그죠? 그럼 5과목 평등하게 우리가 앞으로 배울 원칙인데 평등 원칙 5과목 평등하게 뭡니까? 100분 주니까 각각 20분씩 5과목. 오케이. 그럼 행정법 20분 풀고 영어 20분 풀고 안 되잖아. 국어 20분 풀고 예, 국사도 요즘 문장이 길더만 사료 그러면서 정말 짜증나죠, 그죠? 그러니까 국어, 영어, 국사가 시간을 까먹어. 그래서 행정법만이라도 뭡니까? 이 시간을 10분으로 줄여줘야 돼. 아시겠죠? 빨리 풀어야 합격하는 거라고. 그래서 합격을 하고 싶으면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빨리 풀어야 되는 거지. 아시겠죠? 그래서 행정법은 안 풀어도 돼. 이해하시겠습니까? 다들 그러는 거야. 지금 다들 그러거든. 갸웃하시거든. 행정법이 문장이 제일 길던데? 그거를 10분에 풀라고? 저 사람 미친 거 아닌가? 10분 거죠, 그죠? 자, 틀린 걸 골라라 했는데 언제 끝나 이게? 아이씨, 이러죠, 그죠? 그게 현실인데
우린 이미 답을 알고 있죠. 그죠? 간통죄는 위헌이다 합헌이다. 자, 1번에서 간통죄는 합헌 판결을 받았다. 그럼 답이 아니야. 틀린 거죠. 그죠? 그럼 답이 1번이네? 그죠? 그럼 2번을 볼 필요 있다 없다. 이거는 팩트거든? 더 이상 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4분 걸려? 1분 걸려? 1분 걸리는 거죠? 이게 시간을 줄이는 방법이 안 푸는 겁니다. 안 푸는 테크닉. 아시겠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시험 공부를 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걸 몰라. 아시겠죠? 학문만 하시는 분들은 이걸 잘 몰라. 이런 원리를. 그러니까 열심히 하면 되지. 열심히 하고 싶다고 나도. 안 헤어진다고. 안 풀린다고 아시겠죠? 그래서 시험장에서 안 풀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행정법은 이미 정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원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여러분이 하는 공부는 합격을 위한 공부, 학문을 위한 공부, 뭘 해야 될까? 당연히 합격을 위한 공부. 우린 지금 대학원이 아니라 학원이야, 학원. 그죠? 큰 학문을 하는 게 아니라고 하셨죠? 그냥 박학다식한 거지. 깊이 있게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 뭐 논문 쓸 거 아니죠, 그죠? 논문 쓸 거 아니니까 시험에서 필요한 만큼을 잘해야 된다고 하셨죠? 그게 바로 뭐다? 경제적으로. 공부 경제. 아시겠죠? 원리가 그런 거지? 되는 게 10개 있고 안 되는 게 2개 있어. 그럼 뭐 외우실 겁니까? 되는 거 안 되는 거. 원칙은 되는 건데 예외적으로 안 되는 게 2개 있어. 그 외울 것은 요거죠. 이거 외워. 왜? 어차피 못 외울 거잖아. 그죠? 아니 외울 수 있으면 하십시오. 말리진 않습니다. 근데 안 외워집니다. 이거 하느라고 1년, 2년 다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얄팍하게, 치사하게 뭡니까? 일단 답부터 외워. 그죠? 요거 아니면 다 오야. 그러시면 되는 거잖아. 그게 더 문제를 빨리 푼다고 해야겠죠. 그렇게 하신 분들은 1번 딱 보는 순간 뭔지 모르겠죠. 뭔지 모르면 그냥 지나갑니다. 1초.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한 게 100개의 쟁점을 어설프게 아는 사람 절대 합격 못합니다. 10개의 쟁점을 확실하게 아는 사람 요분이 합격합니다. 아시겠죠? 어설프게 알면은 딱 보는 순간에 아니 모르면 모른다고 해. 그냥 자수해. 그냥 자수를 안 해. 딱 보는 순간 아 어디 봤는데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생각해볼까? 역시 모르는 거구나. 시간 다 보내고 그 또 2번 이것도 아리까리한데 막 연구를 하고 있지. 그러면 떨어지는 거야. 딱 보는 순간 뭡니까? 모르는 거네? 처음 보는 거네? 패스. 처음 보는 거네? 패스. 답이네? 끝. 이런 원리라고 했죠. 요런 걸 잘 하셔야 돼요. 요런 걸 갖다가 하시겠죠. 그래서 공부 경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행정법을 공부하는 방법. 자, 행정법에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판례입니다. 그럼 판례만 딥담기하면 됩니까? 이렇게 질문 올린 것을 보면 아니란 얘기겠죠. 그죠? 판례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험은 출처를 말해요. 출처를. 실학판. 아시겠죠? 그래서 실정법, 학설, 판례를 구별하셔야 됩니다. 실학판. 여러분 1번 들어봤죠? 가짜뉴스가 왜 생산되는 거죠? 기사를 볼 때, 카톡을 볼 때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전화 왔는데 저기 지금 저는 007인데요 이러면서 국가를 위해서 좀 도와주십시오 이러면서 막 이야기 나오는 거야. 예 하고 막 끌려갑니다. 그죠? 일단 돈을 빼십시오. 돈을 빼고 있습니다. 그죠? 통장을 해약하십시오. 해약하고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막 홀린 듯이 이러고 있습니다. 뭘 봐야 돼? 070? 보이스피싱이지. 그러면 아시겠죠? 누가 말하는 건데 출처가 중요해요. 출처가. 아시겠죠? 출처가 중요한 거라고. 출처를 안 보고 뉴스를 보니까 가짜뉴스가 생산되는 거지. 그죠? 뉴스가 누구다, 누구 한 말이다,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걸 무시하고 보는 거야. 그냥 열심히 인터넷 막 뒤지면서 누가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그냥 막 보는 거야. 이렇게 혼자서 편집을 해. 편집을 하니까 이미 이상현은 이상한 사람 돼 있어. 뉴스만 보고. 출처를 보시라니. 출처를 갖다가. 아시겠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알겠죠? 지금 한국에서 행정법을 가장 잘하는 사람은 이상현입니다. 뉴스 나온 거 보셨죠? 의심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법학을 하시면 의심하셔야 돼. 이 말을 누가 했다? 지금 제가 하고 있잖아. 이걸 믿으면 안 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잘 보셔야 된다고 해야죠. 그 기본 원리를 모른다는 거야. 그래서 법학이라는 건 그런 걸 가르쳐주는 거라고. 실정법이라고 하는 거, 학설이라고 하는 판례 3가지입니다. 실학판. 실학사상 아시죠? 그런 것처럼 실학판 암기하시고 같이 실학판. 아시겠죠? 꼭 기억하십시오. 참고로 실정법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법적 효력이 있는 성문 불문의 법입니다. 성문 불문의 법. 불문법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우리 시험에서는 거의 다 성문법의 뜻입니다. 요거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시겠죠? 네이버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찾아보시면은 여러분 다 오해라고 있어. 그 뜻을 갖다가. 우리 시험에서는 실정법이란 거의 재정법 이야기야. 그러니까 원래 뜻은 성문법만 뜻하는 게 아니라 불문법도 포함하는 거라고. 다만 시험 테크닉상 90%는 성문법이다 이런 뜻으로 사용되는 거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말을 갖다가 조문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조문이 아니야 지금. 아시겠죠? 그런 뜻이 아닌데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거의 조문과 비슷한 뜻이지. 그 다음 학설을 갖다가 사람이 이론 그러는데 이론이 아니야 지금. 학자들이 말한 것 중에서 공통되는 견해지. 왜냐하면 이론은 판례 이론도 있거든. 판례 이론. 판례도 이론이 있거든. 판례만의 이론이 아시겠죠? 학자들이 말한 건가 판사가 말한 건가 그걸 구별하는 게 시험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뭐뭐라고 누가 말했는가 이게 우리 시험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세 가지 실학판. 그 다음 자 여러분 공부할 때 눈으로 빨빨 읽어야 돼? 다독 팍팍팍팍 아니면 정독 꼼꼼하게 천천히 해야 돼. 눈으로 아니면 머리로. 여러분 공부할 때 눈으로 공부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알겠죠? 눈으로 많이 읽었다. 눈에 박아둔다. 뭘 박아? 아프게. 눈에 박는 게 아닙니다. 솔직히 여러분들 책 보면은 다 암기되십니까? 그런 사람 있습니까? 있습니다. 저는 많이 봤습니다. 옛날에 실린에서 공부할 때 머리가 진짜 뛰어난 사람도 있거든요. 인간 판박이야. 책을 톡톡톡 읽더니 다 외웠다 나오는 거. 진짜 외웠어. 황당한 거는 제가 옛날에 공부하다가 진짜 열받은 게 야 너 이거 이해가 되더냐 이거 나 아무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데 쓸 수가 없다 내가 진짜 2차 시험 칠 때 쓸 수가 없다 내가 진짜 이랬더니 하나만의 문제 아십니까? 아 그래서 난 그냥 외워버렸어. 버렸어. 그럼 되는구나. 그냥 통째로 외우면 되는구나. 야,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게. 그러고 싶다고 나도. 근데 안 외워지는 걸 어떡해. 그죠? 근데 그렇게 되는 사람 있다니까? 누가? 아까 상위 1%.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건 인정해주라고 아시겠죠? 나는 안 되더라고 그게 잘. 아시겠죠? 안 되면 안 되는 사람만의 방법을 쓰는 수밖에 없는 거지 아시겠죠? 타고난 걸 안 되는 걸 어떡해. 그걸 지금 바꿀 수는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눈으로 그냥 여러 번 본다고 해서 다 암기되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머리로 하나하나 새겨야 됩니다. 하나하나.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나중에 할 때 1번 목차가 있으면 1번, 2번, 3번 이런 게 있을 거라고. 그럼 세 가지 경우의 수가 있죠? 그럼 거기다가 3이라고 숫자를 적으라 할 겁니다. 그러면 1, 2, 3번 목차가 있겠죠? 거기에 대한 핵심 내용이 있겠죠? 그러면 요거를 딱 봤을 때 오늘 공부하고 집에 가서 요걸 가립니다. 종이로. 가림종이. 가림종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걸 보는 거지. 그죠? A는 세 가지가 있다. 뭐? 그걸 먼저 암기를 하셔야 돼요. 암기를. 아시겠죠? 요게 땅땅땅 생각이 안 나면 한 번 생각 안 났음. 체크를 해. 그죠? 그리고 그 다음 여기를 가려야 돼 이제. 요 B라는 게 뭐다? C다 이래야 되는데 요 단어가 생각이 안 나면 또 모른다고 표시해. 표시하죠. 그리고 오늘 수업 강의 듣고 집에 가서 책을 보잖아. 그죠? 물론 기본 이론 때는 책 볼 시간 안 되겠지만 책을 본다 치고 그럼 자기 전에 뭡니까? 자기 전 30분 요걸 한 번 더 보시라고. 한 번 몰랐다는 거 아시겠죠? 그걸 한 번 더 체크해서 또 모르면 한 번 더 이렇게 표시하는 거라고.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눈 뜨자마자 30분 이걸 한 번 더 하는 거야. 뭐? 2번 체크된 것만.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시간적인 간격이 필요해. 1시간 내내 눈을 쳐다보고 많이 뜨고 있으면 다 외워집니까? 막 쳐다보고 있으면 외워져라 이러면은 그 외워지는 게 아니거든. 아시겠죠? 한번 힐끗 보고 대충 이렇게 외워야 되겠다 해놓고 한 놀아 이렇게. 강의 듣고 놀아. 강의 듣는 게 노는 거죠? 막 놀아. 그리고 자기 전에 한 번 더 체크해보는 거 이렇게 쪼기 하면 쪼기. A가 세 가지가 있다. 뭐 했더라? 비론칙의 내용은 세 가지. 2초 이내에 모르는 겁니다. 그 모른다 표시해.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한 번 보고 시간적 간격을 두고 한 번 더 보고 또 시간 간격 두고 한 번 더 보고 이렇게 체크를 해야 기억력이 오래 갑니다. 마치 뭐 같죠? 지뢰 같죠? 지뢰.
그죠? 지뢰밭같이 띄엄띄엄 이렇게. 그게 외우는 겁니다. 그게 외우는 거. 눈으로 빤히 쳐다보는 게 아니라 계속 머리로 새겨가면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있죠? 그래서 이름하여 지뢰깔기랑 지뢰깔기. 여러분 교재 보시면 지금 PPT 자료 받은 거 보시면 왼쪽 아래 뭐가 있죠? 지뢰깔기가 있습니다. 하도 안 하길래 제가 제발 좀 하시라고. 이렇게 해야 외워진다고 아시겠죠? 꼭 그러시는 거야. 이렇게 안 해놓고 아침 저녁 안 해놓고 오셔가지고 저는 암기가 안 돼요. 이거 하셨어요? 안 했어요. 아 그럼 1%세요? 아닌데요. 그럼 어쩌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거죠, 그죠? 1%든가 아니면 이걸 하든가, 그죠? 둘 중에 하나를 하시라는 건데 이도저도 안 하시면 뭐 안 되는 거죠, 당연히 아시겠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또 하나 잘못된 지식 하나가 선이해 후 암기다 있죠? 선이해 후 암기. 원론적으로 맞습니다. 이해를 하고 암기하는 게 맞지. 솔직히 우리 이해한 내용 계속 암기가 됩니까? 이해한 내용도 까먹는다 안 까먹는다. 이해한 것도 까먹습니다. 사실 아시겠죠? 그래서 이해하고 암기하고 둘 다 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걸 꼽으라면은 결국 암기입니다. 특히 행정법은 핵심 단어 있죠. 단어조차 암기하지 않으니까 ABC가 안 돼 있으니까 독해가 안 되는 거지 아예. 문법은커녕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은 뭡니까? 행정작용, 행정행위, 행정처분, 행정지도 이런 단어를 먼저 외워야지. 그죠? 외우지라니까 저한테 오셔가지고 질문하는 게 그래. 쌤, 그 어제 배운 거 있잖아요. 어제 배운 거 행정 그 뭐라든. 그 행정 뭐. 있잖아요. 행정 그거. 아니 뭐. 답답해. 그거를 말해줘야지. 그런 단어조차 암기하지 않고 질문을 하시면 제가 답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가 없죠. 그죠? 답변할 때 그래. 아 그거는 행정처분이라 그렇습니다. 아니, 쌤 제가 물어봤잖아요. 제가 답을 했잖아요. 그걸 모르는 거야 이게. 행정작용, 행정처분 요 개념을 모르는 거야 지금. 그거부터 알아야 답변을 하지. 일단 단어를 먼저 외워야지 그죠. 그리고 막 외우다 보면 결국 이해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문장을 통째로 암기할까 아니면 단어를 외울까? 단어를 외워야 되겠죠 그죠? 단어로 압축할 것. 그래서 또 하나 시험 공부한 사람이냐 아니냐의 차이가 이겁니다. 요 단어가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정리, 압축 정리. 법학은 원칙이 이렇거든요. 법학 공식이 원칙과 예입니다. 원칙적으로 돼 안 돼 이거지. 원칙은 돼. 예외적으로 네모는 안 돼. 네모가 뭐다? A의 경우에 안 돼. 이런 거지. 이렇게 정리하는 겁니다. 모든 공식은 아시겠죠? 그러면 오늘 기분도 좀 그러네. 저 오늘 오는데 택시가 자꾸 이상하게 들어가는 거야. 아저씨가 막 열이 받더라고. 막 찌르고 싶었어. 그럼 찌르면 돼 안 돼? 안 돼? 사람을 죽이면 돼 안 돼? 자신 없습니까? 사람을 죽이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죠? 안 되는 거지. 근데 알고 보니까 사람을 죽여도 되는 경우도 있죠. 그죠? 내가 찔렀는데 정당방위가 되는 수가 있지. 그죠? 그럼 범죄가 아니다. 범죄가 아닌 거야. 사람을 죽여도 범죄가 아닌 거야. 그럼 다시 사람은 죽여도 됩니까? 안 됩니까? 죽일 수도 있고 안 죽일 수도 있고. 죽이면 범죄가 아니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게 법학이야. 너 나 사랑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말이라고. 법학을 하는 사람들은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난 너 진짜 사랑한다 진짜. 돈만 많다면. 사람 말 끝까지 들어야 돼. 그걸 잘 들어야 되겠죠. 법학이라는 원리가 그렇습니다. 원래 법학은 항상 의심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죠? 야 어제 걔랑 사귄대. 누가 말했는데? 누가 말했다고? 걔는 어디서 들었는데? 자꾸 의심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게 중요한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통째로 문장을 암기할 수 없으니까 이 문장들을 압축해서 핵심 단어 한 개로 줄이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A라고 하는 것은 한 개가 될 수도 있고 세 개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숫자를 적어드리면 반드시 제가 암기를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건 중요한 거니까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럼 꼭 암기를 하셔야 돼. 앞글자 따서라도 하시겠죠. 그렇게 하시는 거고. 그 다음 행정법 수강요령 보시면 요거 많이 질문하십니다. 실강을 들어야 합격할까? 인강을 들어야 합격할까? 어느 게 합격률이 좋을까? 잘 모르시겠습니까? 실강입니다. 실강. 인강만으로 성공한 예는 있죠. 그들입니다. 외계인들입니다.
저 여러분들 인강 신청하면은 여러분 진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64강 중에서 지금 몇 강을 들었나? 너무나도 많이 신청해 주셔가지고 진짜 고마워. 저 선택 과목인데 생각보다 꽤 많아. 그래서 이렇게 고마울 때가 있나? 근데 진도율 아니 좀 100명 중에 90명이 이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도 있더라고. 필수 먼저 해야 되니까 이러면서 필수만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시험에. 선택은 과목이 아닌가? 일단 선택하면은 시험 안 쳐도 됩니까? 그게 아니라 일단 선택했으면 과목인 거야. 그럼 100점을 맞아야 되는 거야. 근데 공부를 안 하고 있다니까? 언제 하려고 그랬더니 1월달부터 하려고요. 아니 처음 보는 과목인데 1월달부터? 그냥 탁 암기가 되는 거야 그냥? 그게 아니죠 그죠? 근데 그걸 자꾸 밀어두고 있는 거야. 선택 과목을 제일 먼저 해야 되거든요. 실제 합격한 사람들은 그런 게 테크닉이 좋아. 왜? 국영사는 지금 시험 쳐도 몇 점 이상 나온다 안 나온다? 몇 점 이상 나오는 거죠. 한 번도 공부한 적 없습니까? 국영사? 태어나서 한국어로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 웬만큼은 다 할 수 있단 말이지 그지? 행정법, 행정 이런 것들은 제로라고요 제로. 어떻게 제로에서 3, 4개월 만에 바로 하냐고. 항상 저한테 오셔가지고 저 1월달, 2월달부터 지금 행정법 공부할 건데 이번 4월달 시험에 어떻게 하면 합격합니까? 작년에도 하셨어요? 아니요 처음 보는 겁니다. 언제 하시려고요? 지금부터요. 참 할 말이 없죠 그죠? 그럼 저 나중에 욕하지 마십시오. 전 그럽니다. 지금 당신은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되는데 이 사람들 중에서 어쩌다가 17, 24 진짜 반가워. 앞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연락하거든 이런 사람들입니다. 알겠죠? 인강을 듣고 있는데 누구한테 연락이 왔다. 이상현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 이런 사람인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제가 인강은 본인의 의지만 갖고 해야 돼. 그죠? 하루 10분씩 정해진 시간에 축구를 딱 10분만 하고 들어와 샤워하고 딱 공부하고 그걸 할 수 있는 사람만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실제로 거의 안 됩니다. 그래서 인강은 보충제입니다. 아시겠죠? 오늘 수업을 꼭 들어가고 싶은데 진짜 급한 일이 생겼어. 또는 교통사고 났어. 어떻게? 그럴 때 부득이하게 인강을 듣는 거지. 보충제로 아시겠죠? 그러려고 하는 거지. 인강으로 하겠다. 그럼 첫날 땅 5강 빵 우와. 다음날 5강. 그 다음날 5강. 5강. 와. 이게 끝이라니까요? 아시겠죠? 그 기한 다 채워가지고 또 등록하고.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야. 자, 그 다음. 자, 수업 중에는 칠판을 봐야 될까? 책을 봐야 될까? 일단 제가 칠판에다 중요한 단어 지금 표시해드리죠. 그죠? 행정이 중요하냐? 법이 중요하냐? 행정, 행위냐? 자궁이냐? 처분이냐? 이런 것들 말씀드리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글자를 잘 보셔야 되지. 그리고 그 글자를 보셔야 되는데 보시고 책을 봐야 단어가 보인다고. 근데 그냥 혼자 책을 보면은 다 똑같은 말로 보여. 국고 관계, 국고 행정 이게 똑같은 말로 보여. 다른 말인데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 이게 의미가 없어. 권리, 권한, 권력 다 다른 말인데 그걸 그냥 무대뽀로 그냥 같은 말로 보는 거야. 같은 말로. 그죠? 그걸 먼저 구별할 줄 모르면 여러분들은 시간이 엄청 걸립니다. 알겠죠? 그래서 항상 강의를 잘 들으시고 칠판에 제가 적어두는 단어를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러려고 지금 제가 PPT를 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 그냥 책을 읽어주지? 자, 1번, 2번 아시죠? 예, 알시죠? 네, 3번, 4번 아시죠? 네, 답은 이럴 거라고 아시겠죠? 그게 무의미한 거라고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고생하면서 지금 이 짓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왜 하나하나 떠올라? 여러분 공부하기 쉬우라고. 쳐다만 봐도 암기할 수 있으라고 하셨죠? 그죠? 그러면 자 단어 차이를 모르고 교재를 보면 위험하다 했죠? 칠판을 보고 교재를 본다. 왜? 요 단어 방금 봤죠? 방금 봤는데? 무슨 단어야? 위험하다. 아시겠죠? 칠판을 보지 않고 단어 차이를 모르고 보면 위험하다. 그러니까 이 목차의 핵심 내용은 뭐야? 위험하다는 거야. 그 문장을 위험이라는 단어로 기억하시라고 아시겠죠? 그 연습을 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하는 거라고 지금 일부러. 칠판만 바라보고 있으면 그냥 자동으로 공부가 되게끔. 아시겠죠? 칠판 보면서 일단 단어부터 익혀. 단어 차이부터 익혀. 아시겠죠? 그러셔야 보이시는 거예요. 지금은 단어지만 나중에 문제풀이나 그럴 때는 문장 비교를 하는 거지. 이제 그때 비로소.
단어가 안 보이면 문장도 안 보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이론 강의하고 문제 강의하고 어느 게 더 중요하다? 행정법은 당연히 7대 3입니다. 그걸 다른 과목과 착각하지 마시고 국영사 같은 거는 오히려 문제를 많이 풀어야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법은 생판 모르죠? 단어를 모르면 문제 푼다는 게 의미가 없다고 아시겠죠? 그래서 먼저 문제 푸는 공식, 아까 원칙과 예외 그걸 정리하지 않고 그냥 느낌으로 푸는 사람이 있어. 딱 봤더니 틀린 것 같아. 이런 거 느낌으로 팍 찍는지. 그러면 이거 됩니다. 진짜 안타까운 말인 거죠. 우리한테 가장 안타까운 말은 장수생. 더 무슨 말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들어보셨습니까? 이 진짜 이렇게 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알겠죠?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충격요법으로 그런 말이 떠도릅니다. 노랑진 좀비라고. 왜 좀비가 되는지 아십니까? 장수생은 착한 사람들입니다. 착한 사람들. 끊임없이 열심히 합니다. 하지만 능력이 아직 부족하다 보니까 좀 오래 가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2년 만에 돼야 될 것 같다가 3년 만에, 4년 만에, 5년 만에 되긴 됩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좀비는 뭐냐? 죽었다 싶은데 살아나고 그런 사람들이 좀비입니다. 뭐냐? 아까 말씀드렸죠? 2월 달에 행정부 시작해가지고 3개월 동안 딱 공부하니까 안 되거든? 에이, 나 안 되나 봐. 포기했어. 딴 거 해야지 하다가 할 게 없거든? 그럼 다시 와. 11월 달에. 저 공부하고 싶어요. 그럼 지금이라도 행정부 하십시오. 그러면은 9급부터요. 그것도 1달 또 와. 2월 달에. 이제부터 행정부 하려고요. 작년에도 그 말했잖아. 죽었다 싶은데 또 나타나고 죽었다 싶은데 또 나타나고 이러면 좀비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럼 안 붙습니다.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알겠죠? 인생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이 얼마나 아까운 시간에 여러분 청춘을 바뀌는 건데 아시겠죠? 이 얼마나 아까운 시간인데 이걸 갖다가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십니까? 할 거면 하고 말 거면 마라. 아시겠죠? 둘 중에 하나지. 할 거면 중단에 중단하지 마십시오. 1년 만에 안 되니까 난 그만둬야 되겠다. 아니라니까요. 다 2년 3년 한다니까요. 아시겠죠? 현실이. 아시겠죠? 그런데 남들은 1년 만에 되니까 난 안 되나 봅니다. 그리고 좌절해가지고 또 포기했다가 포기했으면 돌아오지 마 절대. 그래 저한테 잘 안 돌아오더라. 혼날까봐. 그래서 포기하든가 말든가 둘 중에 하나인 거지. 하다 말다 되면 이 됩니다. 좀비. 아시겠죠? 그렇게 되지 마십시오. 알겠죠? 꼭 부탁드립니다. 할 거면 딱 마음 잡고 내가 앞으로 3년 공부할 거다 해놓고 2년 만에 되시든가 1년 6개월만 되시든가 이렇게 하는 거지. 아시겠죠? 하다 말다 이러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론 강의 중에서 지금 하는 강의는 요겁니다. 기본 이론 강의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단어와 기본적인 내용들이죠. 그죠? 일단 권리, 권력, 권한 요런 차이를 모른다면은 제가 설명이 불가능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심화 이론 강의가 있는 거죠. 심화 이론 종합반이 있는데 저거 뭐다? 이제 실제 시험에서 필요한 것들 단어를 비교하고 판례를 보고 아시겠죠? 답을 외우는 과정이지. 정답을 외우는 거라고. 이제 단어를 배웠으면 뭐 합니까? 이제 실전에 해봐야 되겠죠. 그죠? 그게 문제풀이 강의인데 그리고 이제 판례 문제풀이건 기출문제풀이건 다들 물어봅니다. 어느 걸 먼저 해야 됩니까? 순서는 이렇게 가는 게 맞지만 이런 것들은 어차피 기출문제도 80%가 판례입니다. 기출문제도. 근데 판례는 기출되지 않은 판례도 나와 있는 거죠. 그죠? 그런 게 있는 것이고 그래서 약간의 겹치는 부분도 있고 안 겹치는 부분도 있지.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본인이 언제 공부를 시작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죠? 급하면은 요거 먼저 할 수도 있고 요거 먼저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알겠죠? 근데 그것도 다 놓쳤다. 때를 놓쳤다. 그럼 어떡하죠? 이거는 꼭 하십시오. 실전 동형 모의고사. 실전 연습이거든. 시간을 재서 시간을 줄이는 연습을 하는 거라고. 그건 올해 내가 시험이 된다 안 된다를 떠나가지고 꼭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연습을 할 때 시간을 줄이는 방법을 알아야 그 다음에 방법이 생깁니다. 아시겠죠? 그걸 꼭 잘 하셔야 됩니다. 그죠? 실전 동형 모의고사. 이게 가장 중요하다. 마지막에. 그죠? 그 과정을 겪을 때 이렇게 단계별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오리엔테이션 여기까지 마치고 잠시 쉬었다가 이제 본 강의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